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훈련 계속 보시고 오늘 이제 16조 기타 훈련이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통 과목 복습 차원에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안보 교육이죠. 그 다음에 개인학위 사격 했었고, 그 다음 동원 예비군 훈련. 동원 예비군 훈련에는 우리가 동원 훈련 1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원 훈련 2형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 지형 예비군 훈련에서 기본 훈련과 작계 훈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제 약간 특이한 게 있죠. 간부, 그 다음에 공군병 같은 경우에는 동원 훈련 2형이지만 뭐죠? 예, 수경 훈련. 이병 훈련이 아니고 수경 훈련. 물론 지금 훈련에서는 이병과 수경을 막 혼재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경입니다, 수경.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 16조 판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타 훈련입니다. 이 기타 훈련은 77회 때 가로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최근 시험인 78회 때에는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어렵게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쉽게 나왔고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1항 지휘요원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휘요원 훈련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자, 1호 지휘요원 소집교육은 전 후반기 부분에서 작계 훈련 전에 실시합니다. 작계 훈련 전에 실시합니다. 자, 실무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해가지고 동대 가시면은 작계 훈련 하기 전에 지휘요원들을 이렇게 올 사람들을 이렇게 좀 소집을 해요. 해가지고 실무입니다, 실무. 소집 교육인데 이제 훈련 준비하는 거죠. 총기 같은 거 이렇게 불출 준비도 하고, 뭐 교보제 뭐 이런 것들 준비도 좀 하고, 그거 같이 하는 거예요. 실무는. 여하튼 2호 지역대 참모, 그 다음에 부중대장, 가로 부기동대장, 그 다음에 및 소대장. 자, 우리 주어 봤을 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 봤을 때, 누가 한 명이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부지역대장이 빠져있죠. 맞죠? 네, 그거 없다고 또 여기 다 끄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죠? 네, 부지역대장도 지휘요원이고 주의요원 훈련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주어에는 일단 빠져있어요. 네, 그거, 만약에 이 2호의 문장이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됐는데, 하필이면 또 그날 그님이 오셔가지고, 부지역대장이 빠져있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하고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십시오. 임명 시기와 상관없이 연간 20시간을 부과하되 20시간 이런 항상 말씀드리지만 숫자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20시간을 부과하되 임명 전 이수한 훈련 시간은 임명 전에 이수했던 훈련 시간은 연간 훈련 시간에서 공제하고 20시간에서 이수한 시간을 공제하는 거죠. 예, 하고 세부 훈련 유형은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3호 자, 소집교육 불참자는 작계 보충 훈련 가로 2차 및 3차 훈련입니다. 을 부과하고 작계 훈련 또는 소집교육 다시 이거 아닙니다. 작계 훈련 또는 소집교육 중에 일부 참석자의 장현 시간은 뭘로? 작계 훈련으로 부과합니다. 작계 훈련으로. 됐죠? 네. 자, 소집교육 불참자는 작계 보충 훈련을 부과한다는 거는, 자, 이걸 뭐 상황형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전반기 소집교육 1회를 불참했습니다. 그러면은 작계 보충 훈련으로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계 2차 훈련으로 부과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네. 우리가 정의 때 보충 훈련의 정의가 뭐였죠? 부과한 1차 훈련이 이수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2차 훈련 및 3차 훈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에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작게 2차 훈련을 부과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자, 다만, 전 후반기 이외 소집 교육 대상자 중에서 1회 무단불 참자는 연간 몇 시간? 22시간을. 자, 22시간 이 산출 근거를 자 볼게요. 소집 교육이 몇 시간이죠? 예. 전반기 4시간, 후반기 4시간이고 총 8시간인데 하여튼 반기를 따졌을 때 4시간 맞도록 그렇게 해놨잖아요. 맞죠? 그 다음 작게 훈련이 몇 시간이죠? 작게 훈련. 총 12시간이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 소집교육이 총 8시간이고 작게 훈련이 총 12시간이니까 플러스 합하면 몇 시간이다? 20시간이 나오잖아요. 맞죠? 20시간이 나오는데 자, 소집교육을 1회 불참을 했어요. 그럼 작게 보충 훈련으로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시간이 플러스 된다는 거죠. 그럼 20시간에서 소집교육 원래 4시간만 받는 건데 이게 작게 보충 훈련으로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6시간이 되는 거죠. 6시간. 그래서 6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총 2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산출의 어떤 근거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거 가로형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2회 무단불참자는 당연히 연간 24시간의 훈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겁니다. 맞죠? 예. 작게 보충훈련으로 부과를 해버리니까 소집교육 총 8시간에서 다 안 간 거야. 그럼 다 작게 보충훈련으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시간 플러스 원래 받아야 되는 작게 훈련 12시간 해가지고 24시간이 부과가 되고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시험에는 결국에는 이런 거 숫자 위주로 해가지고 가로형으로 출제가 요즘 트렌드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상황형으로 나오면은 만약 이게 상황형으로 나오면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예. 자, 4호 GEO는 개인 불임항, 타 지역의 전출, 그 다음에 작게 훈련, 몇 차 훈련? 2차 훈련. 그럼 결국에는 2차 훈련 무단불참한 경우 이렇게 되면은 3차 훈련 대상자가 되는 거죠. 맞죠? 예. 이럴 경우에는 면직되며 이수한 훈련 시간은 공제 후에, 이거 잘 보세요. 이수한 훈련 시간은 공제 후에 뭘 부과한다? 신분별, 연차별 훈련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게요. 그러면은 네. 이거. 상년차 육군병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여하튼 어떤 이유에 의해서 소대장으로서 이제 지휘원 훈련을 이제 받는 거죠. 이해가세요? 지휘원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 친구가 그러면 지휘원 훈련으로서 20시간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맞죠? 네. 근데 20시간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8시간 받고 개인 불임항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휘원에서 이제 지휘원으로서 면직이 되고 일반 그냥 우리 예비군으로 된 거죠. 그러면은 신분배 연차별 훈련을 부과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3년 차다. 미대상자, 병역동원 소집 미대상자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이 친구는 32시간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맞죠? 근데 이미 지휘원 훈련 때 이수한 훈련 시간을 공제하고 맞죠? 예, 몇 시간이죠? 24시간 훈련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맞죠? 요거. 공제 후 신분배 연차별 훈련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얘기입니다. 자, 5호. 자, 4호에 있는 내용은 개인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면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5호는 뭐죠? 내 개인의 어떤 사정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맞죠? 읽어보겠습니다. 부대 통합 또는 폐합, 통폐합 등 부대 사정에 의해서 면직되거나 타 지역에서 후반기에 재임용됐으면 다시 이제 지휘원으로 간 거죠. 맞죠? 이런 경우에는 훈련 시간은 지휘원 훈련 시간 요거를 적용합니다. 지휘원 훈련 시간을 적용하며 이러한 훈련 시간을 공제한 후에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비예비군. 마찬가지로 3년 차고 육군이고 그 다음에 미대상자인데 아까 전에 부대 통폐합으로 해가지고 면직이 된 거예요. 개인 사정에 의해서 면직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훈련 대상이 뭐죠? 면직이 됐어. 부대 통폐합에 의해서 면직이 됐어. 그러면은 동원 2형 4일 훈련. 그러니까 32시간 훈련 대상자잖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뭐라고 됐죠? 지휘원 훈련 시간인 20시간에서 만약에 8시간을 만약에 이수를 했다. 그러면은 몇 시간이죠? 12시간을 어떤 훈련으로? 요 훈련을 받겠지만 자기가 이수해야 할 시간은 12시간이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됐나요? 네. 그게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련 시간은 지휘원 훈련 시간 20시간을 적용하며 이수한 훈련 시간을 공제한 후에 부과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4호하고 5호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6호 7년차, 8년차 예비군 소대의 소대장이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6년차 이내인 경우에는 지휘원 훈련을 부과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도소지역 예비군 훈련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이걸 얘기 안 했네요. 이번 시험에는 사지선다로 나왔는데 요거 3호에 나와 있는 작계 훈련 요거를 기본 훈련으로 바꿔서 출제가 돼서 틀린 걸로 나왔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항 도서지역 예비군 훈련 1호 도서지역 예비군 훈련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다리, 그러니까 연륙교라 그러죠. 가 설치되어 있지 뭐라고 되어 있죠? 않은 도소면대 소속 예비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해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진도? 완도? 이런 데 대교 있잖아요. 연륙교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해당이 없는 거죠. 예. 자, 2호 1년차부터 6년차 병력동원 소집 미대상자. 대상자는 아닙니다. 대상자는 동원훈련 1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미대상자는 기본훈련 8시간과 작계훈련 12시간을 실시합니다. 총 몇 시간이죠? 20시간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가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예상 여기에서 또 기본훈련, 작계훈련 이런 거를 또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가로 시간은 그대로 두는데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오답을 낼 수 있고 하여튼 위에서 한번 1항에서 냈으니까 작계훈련 해가지고 기본훈련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꿀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면서
자, 3호 도서지역은 전시 또는 평시, 전평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작계 위주의 훈련 과제를 선정하고 간이 훈련장을 설치하여 누구 책임하여야 합니까? 예비군 지휘관 책임하에 훈련을 실시하는데, 근데 사격은 다릅니다. 사격은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역 교관 통제하에 실시합니다. 되나요? 도서지역 예비군 훈련 때 예비군 지휘관이 책임하에 훈련을 실시하는데 사격만큼은 현역 교관이 와서 통제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강의 때 위임 직장 예비군 훈련하고 조금 다르죠. 위임 직장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격 훈련도 지휘관이, 예비군 지휘관이 하잖아요. 맞죠? 요거하고 좀 차이가 나죠? 다만 단서 조항 보겠습니다. 다수의 도서면대가 편성되어 있거나 도서지역 간에 섬 간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2개에서 3개 단위의 훈련 권역별로 통합하여 누가? 예비군 지휘관을 교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A섬이고요. 육지하고 연륙교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A섬, B섬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가나, 다라, 면대입니다. 면대. 가면, 나면 이런 식으로. 네. 여기는 동서남북 이렇게 면대가 있으면은 훈련 권역별로 아까 몇 개에서 몇 개? 2개에서 3개. 네,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거고, 맞죠? 뭐 이렇게는 비효율적이라서 안 할 것 같지만 이렇게 3개 면대하고 라는 뭐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고 그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네, 그래서 2개에서 3개 단위의 훈련 권역별로 통합하여 예비군 지휘관 교관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4개면 안 됩니다. 2개에서 3개. 됐죠? 네. 만약에 한다 그러면, 통합해서 한다 그러면 2개에서 3개. 액면가 그대로 보십시오. 4개 안 됩니다. 될 것 같죠? 느낌에. 실무는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겠죠. 특성상, 지역별 특성상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액면가 그대로 2개에서 3개입니다. 자, 4호 훈련 대상 중에서 기본훈련 8시간을 참석 후, 자, 별표. 내륙지역으로 전입한 자는 작계훈련 12시간을 부과하고 미부가자 및 무단불참 후 전입자는 훈련 차수 증가 없이, 훈련 차수 증가 없습니다. 신문변 연차별 훈련을 적용합니다. 자, 기본훈련 8시간 참석 후 이 말은 하나의 라이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격이죠. 꼭 해야 돼요. 만약에 기본훈련 4시간을 참석 후에 내륙지역, 육지로 이사를 갔어. 그럼 이 친구는 여기 작계훈련 12시간을 부과하는 거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차수 증가 없지. 이것도 된다, 안 된다? 해당이? 해당? 안 됩니다. 네. 됐나요? 네. 예. 됐죠? 그래서 기본훈련 8시간 참석 후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뒤에 남아있는 문장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라이센스예요.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 차수 증가가 없습니다. 증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5호는 반대입니다. 육지에서 섬으로, 그러니까 도서지역 예비군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섬으로 전입한 거죠.
자, 내륙 지역에서 도서 지역으로 전입한 자는 2호 훈련 시간, 요거죠. 기본 훈련 8시간, 작계 훈련 12시간. 2호의 훈련 시간을 적용하는데, 기이수한 훈련 시간은 당연히 공제한 후에 부과를 합니다. 받았던 건 공제해 주는 거죠. 그게 원칙이죠. 맞죠? 다만, 내륙 지역에서 2차 훈련까지 무단무참한 훈련은 재부과합니다. 재부과합니다. 그럼 결국에 이 2차 훈련까지 무단무참한 훈련이라면 3차 훈련 대상자잖아요. 맞죠? 요인원들은 섬으로 와도 너는 2차 훈련까지 안 받은 거는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C 예비군인데 (3년차) 육군, 그 다음에 미대상자. 그래서 육지에 있을 때 동원 2형 비수경 훈련을 2차 훈련까지 무불하고 섬지역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도서지역 예비군 훈련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2차 훈련 무불이기 때문에 계속 동원 2형 비수경 3차 훈련 대상자로 훈련을 부과하고 그 훈련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네. 예. 자, 그 다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도서지역 예비군 훈련.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 도서지역 예비군 훈련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본 훈련 무조건 8시간을 참석하고, 그러니까 섬지역에다가 육지, 내륙으로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훈련 8시간을 참석 후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다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차수 중과 없다. 만약에 기본 훈련 8시간을 받고 내륙 지역으로 전입을 갔을 경우에는 요거 미부가자 무단불참이 있더라도 차수 증가가 없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반대로 내륙 지역에서 도서 지역, 섬 지역으로 전입한 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을 해주긴 해주는데 요거죠. 3차 훈련, 내륙 지역에서 부과받았던 3차 훈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도서 지역 예비군 훈련을 적용받지 않고 그대로 신문비 연차 훈련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 그게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3항 지원 예비군 훈련입니다. 1호 지원 예비군은 작계 훈련 6시간, 바로 6시간 연 1회를 실시합니다. 작계 훈련 6시간 연 1회를 실시하는 겁니다. 다만 부대 창설 시의 창설 교육, 재난 시의 구호 활동, 작계 훈련 시 작전 지속 지원 활동, 군 주관 행사에 참석한 시간은 해당 연도 훈련 시간 이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예비군인데 오늘 현충일이죠. 네. 예, 그 국립묘지의 현충일 행사에 참석을 한 거예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야, 그게. 예, 현충일 행사에 참석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훈련 시간에 해당되는 거고 이수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됐죠? 네. 자, 그 다음 2호 지원 예비군 중에서 지휘요원. 자, 우리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지휘요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원 예비군 중에서의 지휘요원입니다. 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대상자들은 반기 1회 선소집 교육 가로 몇 시간? 4시간과 작계 훈련 6시간을 실시합니다. 그럼 총 몇 시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10시간인 거죠. 근데 반기 단위라고 그랬어요. 반기 1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 단위로 따지면 연간 20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은 똑같아.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원 예비군 지휘원인데, A씨예요. 지원 예비군이고, 여성 예비군이라고 할게요. 소대장이야, 소대장.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로 지원 예비군으로 선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소집 교육 4시간, 작게 훈련 6시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근데 지원 예비군이 아니고 그냥 예비군 훈련 대상자인데 뭐라 해야 되나? 지휘요원이에요. B씨인데 왜냐면 지원이 아닙니다. 지원 예비군이 아니고 그냥 일반 예비군입니다. 네. 지원이 아닙니다. 똑같은 날짜에 지휘요원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러면은 B씨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훈련 받아야 되죠? 20시간 받아야 돼요. 10시간이 아니고 20시간을 받아야 된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임명 시기와 상관없이 연간 20시간을 받아야 된다라고 부과를 하고 그 훈련을 이수해야 된다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단기라는 말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할게요. 지원 예비군의 중에서 지휘요원은 반기를 끊어가지고 반기 1에 10시간이죠. 선소집 교육 4시간, 그 다음에 작게 훈련 6시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지원 예비군이 아닌 일반 예비군, 지휘요원 훈련은 반기라는 말 일체 없습니다. 연간 몇 시간? 임명 시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연간 20시간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원문 그대로 나오면 별로 안 헷갈려요. 근데 이게 사항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순간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3호, 지원 예비군 중에서 3차 훈련 무단부 참자, 또 타 예비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발 조치하는데 이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 훈련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근데 본인도 아마 안 그럴 것 같아. 우리 실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하튼 똑같이 고발합니다. 지원 예비군이라고 너 지원해서 선발했으니까 지원 예비군이니까 봐줘. 아닙니다. 고발합니다. 자, 4호 여성 예비군 훈련입니다. 과목 여성 예비군 소대 훈련은 연일에 반기 1회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연일에 전평시 임무와 기능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몇 시간 이상? 6시간 이상입니다. 6시간 이렇게 안 돼 있고 6시간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이상자가 붙고 안 붙고의 큽니다. 상황형으로 만약에 8시간을 만약에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다. 왜? 6시간 이상이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됐죠? 근데 원문은 그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맞죠? 원문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6시간 이상을 8시간 이렇게 아마 8시간 이상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숫자만 고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자를 빼고 8시간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원문에다가 맞다 안 맞다? 맞을까요? 틀린 겁니다. 그럼 무조건 8시간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맞죠? 근데 사항형은 다르죠? 예. 그 차이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나목, 소대장은 연일에 선소집 교육 4시간을 추가합니다. 그러면은
여성 예비군 소대장은 총 몇 시간? 10시간 아닌가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를 잘못 들었네. 여성 예비군 10시간만 받는데. 여하튼 그거는 그냥 걸러서 들으시고. 여성이 아니고 아까 남성 지원 예비군이라고. 자, 그 다음 5호 특전 예비군 훈련은 다음 아래의 강목에 따릅니다. 과목 특전 예비군 부대 교육훈련은 수행군 부대장 요 가로로 나온 적이 있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행군 부대장 통제하에 작계훈련 6시간을 실시하고 최기 특전 여단에 1박 2일 입영하여 16시간 훈련을 실시합니다. 8시간 해갖고 16시간 되겠죠? 맞죠? 1박 2일이니까 16시간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험에 자꾸 이번 시간이래. 이번 시험에 16시간 이걸 24시간, 24시간으로 바꿔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틀린 거죠. 자, 남목 작계훈련 불참자는 자, 작계훈련입니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1박 2일 입영훈련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계훈련입니다. 작계훈련 불참자는 18조 사항에 의해 3차 훈련 무단 불참자 고발 조치로 처리합니다. 자, 이것도 좀 달리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작계훈련 몇 차 불참자라는 말이 없으니까 작계훈련 한 번이라도 불참한 경우, 특전 예비군 같은 경우에 작계훈련 한 번이라도 불참하면은 3차 훈련 무단 불참자로 고발 조치를 처리를 해버린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18조 사항에 의해 결국에는 1차 훈련 무단 불참, 2차, 3차까지 갔을 때 3차 훈련까지 갔을 때 3차 훈련까지 무단 불참했을 때 그때 고발 조치를 한다. 그 의미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여기 뭐 차수 없다고 그렇게 또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계훈련 같은 경우에는 특전 예비군도 지원 예비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지원 예비군이지만 여하튼 작계훈련 6시간 이것도 3차 훈련까지 무단 불참하면 고발 조치합니다. 자, 다목. 근데 1박 2일 입영훈련이죠. 요 입영훈련. 다목에 다 풀어놨어요. 입영훈련은 1차 훈련까지 실시하고 그 이후에 2차 및 3차 훈련은 수행군 부대장이 부대 여건을 고려해서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통제하며 3차 훈련 무단 불참자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니고 뭘로 되어 있죠? 편성해서 제외합니다. 고발 아닙니다. 요거는 작계훈련하고 다르죠. 작계훈련 무단 불참하고 다르죠. 요 고발 조치 요거하고 편성해서 제외한다. 요거를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이 차이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입영훈련 특전 예비군 훈련 중에서 입영훈련은 한 번 1차 훈련까지 1박 2일 입영훈련 체기 특전 여단에 가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2차 및 3차 훈련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영훈련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행군 부대장이 야, 2차 및 3차 훈련도 부대 여건 보니까 괜찮아. 별도 학급 편성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네. 70회, 74회 때 특전 예비군 교육을 여기 수행군 부대장 통제하에 여기 가로로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가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고발, 그 다음에 편성에서 제외한다. 요거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항. 우리 실장님이 요즘에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상비 예비군 훈련입니다. 네, 상비 예비군 훈련.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1호. 상비 예비군 훈련은 상비 예비군으로 선발된 자에게 부과합니다. 2호. 훈련 기간은 입영부대 훈련 계획에 따라서 상비 예비군 단기는 연간 며칠 이내? 3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상비 예비군 장기는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하되 세부 지침은 누가 합니까?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합니다. 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총장이 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자, 3호 이번 시험에 요게 나왔어요. 상비 예비군의 1일 훈련 시간은 아니구나. 이거 77회 때 가로놨고 8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병부대 이상 제대에서 통제하에 실시하는 집체훈련의 경우에는 누가? 장성급 지휘관 승인하에 1일 훈련 시간을 8시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그러니까 77회 때는 8시간을 가로로 쳐서 가로로 해가지고 출제가 됐고요. 이번 78회 때는 이 문장은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는 됐는데 오답 포인트는 안 주고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됐고 아까 사진선단용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단서 조항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병부대 이상 제대 요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집체훈련. 요럴 때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의해서 8시간 초과해서 할 수 있다. 예. 뭐 요즘 트렌드로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비 예비군의 1일 훈련 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집체훈련일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 승인하에 1일 훈련 시간은 8시간 초과해서 실시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렸다고 봐야 된다. 엄청 매끄럽잖아요. 근데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왜? 요 말이 빠졌잖아요. 맞죠? 네. 근데 요즘 트렌드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공부를 하실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야지 우리가 본 게임 때 근임이 안 와요. 이게 어설프게 공부하면 근임이 온다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막 이러면서 일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는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4호 그 밖의 세부 지침은 각군 참모총장 및 상비 예비군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이하 국방부 직할부대장이라고 합니다. 이 정해서 시행합니다. 됐죠? 네.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밖의 세부 지침은 총장, 그 다음에 국직부대장이 정하여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이렇게 슬쩍 집어넣으면 이것도 그럴듯하잖아요. 맞죠? 네. 이건 이 두 사람이 그냥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제5장 예비군 훈련 관리입니다. 말 그대로 훈련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죠. 자, 제17조 훈련 관리 1항 예비군 훈련의 관리 절차는 계획, 준비, 실시 및 평가가 포함되며 평가, 그 중에서 평가 결과는 구체적으로 차후 훈련 계획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2항 훈련 먼저 계획 하고 관련되어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국방부 장관은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총장 아닙니다. 장관은 정책 나오니까 장관이에요. 국방정책 목적을 달성 위해 예비군 훈련 정책을 구체화하여 모든 예비군 훈련 활동간의 시행 및 적용될 수 있도록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하다랍니다. 우리 앞에도 나오잖아요. 맞죠?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은 국방부 근데 이제 국방부 동원정책관가? 뭐 거기서 여기 관련 법령 예비군법 병역법 해갖고 막 나온 거죠. 지침인가? 중점인가? 맞아. 거기 나온 거죠. 맞죠? 2호 각군 참모총장은 주어 1호와 2호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으면 총장은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에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과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을 매년 며칠까지 12월 31일까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작전사 및 수행군 부대에 하다라며 병역법 시행령 제100조 1항 규정에 따라서 매년 며칠?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병역동원 훈련 운영계획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주어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3호 각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 여기는 또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주어. 1호는 국방부 장관, 2호는 총장, 3호는 총장과 국직부대장. 거기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상비 예비군 선발 및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상비 예비군 매년 며칠? 광복절 8월 15일까지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8월 31일까지 국방부 장관의 승인 후에 시행합니다. 보고는 8월 15일, 승인 및 시행은 8월 30일까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자, 계획 파트는 이렇게 끝났고, 사망은 준비입니다. 훈련 준비를 위하여 각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훈련 개시 전에 예비군 훈련 계획 수립 등 모든 훈련 준비를 완료해야 됩니다. 훈련 준비 세미나 등을 통하여 훈련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훈련 담당 부대에 교육 준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자, 수행군 부대 아닙니다. 훈련 담당 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군 및 직할 부대 이렇게 나오니까 수행군 부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훈련 담당 부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사항 훈련 이제 실시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각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훈련 담당 부대의 훈련장 여건을 고려하여 학급을 편성,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1일 입소인은 훈련장 수용 능력과 순환식 훈련 가능 여부를 고려 적정한 입소 인원을 판단, 통제하며 자원 가다로 훈련이 제한되는 부대는 수행군 부대장 판단하에 인접 훈련장으로 조정하여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수행군 부대장으로 되어 있어요. 주어는 각군, 직할부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 가다로 인해서 훈련이 제한되는 경우에 이거는 수행군 부대장 판단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2호 예비군 훈련은 전 인원 동시 실습 위주의 훈련을 실시하고 가학화 교전 훈련 장비, 영상 모의 사격 장비, 서바이벌 장비, 마일드 장비죠 등의 교보제를 활용하여 실전적인 훈련을 통제하며 성과 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훈련 방법을 발전시킵니다.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놨죠. 창의적이고 성과 달성, 우리 군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항상 우리 훈련 계획 같은 거 세우면 맨 뒤에 결론, 성과를 극대화하고 창의적으로 뭐가 어떻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여하튼 3호 각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병력동원 훈련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병역법 시행령 제100조 1항 규정에 따라 동원훈련 며칠? 60일 전 날짜 기억하셔야 되겠죠? 까지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 주어 총장 직할부대장 국직부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병역동원 훈련 운영계획서 이렇게 나오면은 주어가 뭘로 되어 있죠? 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냥 정리를 하셔도 되고. 자, 주의해야 되는 주의라기보다는 요 동원훈련입니다. 동원훈련 1항 이렇게 표현 안 됐고요. 그냥 동원훈련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부가 막 되신 분들은 또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되면서 동원훈련 1항이잖아. 팍! 이렇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자, 그 다음 평가입니다. 5항 훈련 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예비군 훈련에 관한 기본 정책 및 훈련 지침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성과 측정 이런 거 바로 나왔어요. 을 위하여 각 부대 지휘관은 예비군 훈련 내용, 방법, 성과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 및 분석을 합니다. 이 코드 있었잖아. 내방성 정수평가. 내방성 정수평가. 막 코드 활용하고 외웠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가로친다. 자료 수집, 성과 측정. 하도 이 가로를 다른 데로 막 뚫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대 지휘관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2호 각군 참모총장은 이거 주어 총장이죠. 국직부대에 또 안 나와 있죠.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매년 며칠? 12월 31일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애매한데. 자, 여기까지 보고. 여기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18조 훈련 후 행정 처리입니다. 73회 75회 때 4학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이번 시험에도 요 페이지가 아니고 D 페이지, 예, 뒤에 페이지죠. 예,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4학형으로 출제가 돼요. 아까 69번 문제. 그 다음에 77회 때는 OX 형태로 시험이 나왔는데 결론은 뭐다? 계속 시험에 나오는 조항이다. 네, 한 번도 빠짐없이. 자, 1항 동호훈련 1형입니다. 먼저 훈련 후 행정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자, 1호 인도 인접간 소집부대와 관할 지방군무청은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별표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 갈게요. 동호훈련 1형 같은 경우에는 소집부대라고 훈련은 부대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하여튼 소집부대라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자원관리부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2형은 훈련부대 예비군 부대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가지고 자 1형이니까 소집부대라고 표현되어 있죠. 인도 인접관의 소집부대와 훈련부대 아니죠. 관할지방명청은 인도 인접서에 의해 인도 인접 결과 가로 입영 강제기가 정상기가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인계 인수합니다. 자, 2호 기가자에 대한 증빙은 지방면무청 입영 확인관 및 소집부대 인접관에 의해 작성된 인도 인접서하고 병력동원 훈련 소집명부에 기재된 사유와 예비군이 제출한 서류로 가름하는데 예비군이 요구할 경우에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을 별지 서식으로 발급합니다. 요구할 경우에는 요즘에 안 해줍니다. 옛날에 제가 예전에 동호를 하면은 끝날 때 자 필증 받아가세요. 우와 막 사람들 빨리 주세요. 저 빨리 가야 돼요. 막 나눠주고 했던 거. 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있죠? 네, 요즘 그래 안 합니다. 네. 본인이 와갖고 달라 그러면 주고. 네. 근데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비군 홈페이지로 다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별로. 자, 3호 소집부대는 훈련이 종료되면 즉시 날짜 없죠. 즉시 소집 해제 명령을 발령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훈련 결과를 입력합니다. 자, 4호 자원관리부대는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의 훈련 참석 여부를 소집부대 훈련 종료 후 국방동원정보체계로 훈련 결과로 확인합니다. 예, 국동시로 다 확인합니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자, 5호 75회 때 맞는 문장이고 나왔던 문장이고 예비군이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 수령을 요구할 경우에는 예비군 지휘관이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한 부를 출력하여 제공하거나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소집부대가 두 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소집부대를 예비군 중대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소집부대에 보관하고 한 부는 개인에게 줍니다. 자, 6호 예비군 중대장은 예비군에게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을 지참하여 신고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네. 이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본인이 찾아가고 본인이 국동체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됐죠? 네. 자, 7호 인터넷을 통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은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은 통상직 절차에 따라서 훈련 소집 부대장이 발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8호 소집부대는 계속 훈련부대란 말 안 나오죠. 정상이수자를 제외한 기가 및 조기 퇴소자에 대한 훈련 이수시간 입력 시 비고란에다가 세부 사유를 작성하며
훈련 종료 후에 추가 교육 부과 시에 적용합니다. 동호훈련 일형이 28시간 받도록 돼 있잖아요. 맞죠? 16시간을 받고 다쳐가지고 질병에 의해서 조기 퇴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 남았죠? 12시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동시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게 표로 돼 있겠죠. 교육훈련 상에 맨 마지막에 항상 비고 여기다가 뭐 부상으로 인한 조기 퇴소 이래갖고 뭐 자녀 훈련 시간 여기다가 뭐 12시간 뭐 이런 식으로 뭐 입력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9호 동호훈련 일형과 관련된 필수 행정서류인 인도인접서, 소집명부, 그 다음에 조기퇴소, 심의의결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은 훈련 종료 후 몇 년간? 3년입니다. 3년. 5년 아닙니다. 3년간 보존합니다. 10호 상비 예비군 훈련 후 행정처리는 동호훈련 일형에 준해서 조치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동호훈련 이제 아까 1항은 동호훈련 1형이었고요. 동호훈련 2형, 그 다음에 기본훈련, 작계훈련의 훈련 후 행정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자, 여기는 소집부대라는 말 안 쓰죠. 1호 훈련부대는 훈련 참가자 명부를 작성하여 훈련 당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훈련 결과를 입력합니다. 다만 2일 이상 훈련 유형 참석 결과는 훈련 종료일에 입력합니다. 2일 이상 훈련 유형이면 뭐 예를 들면 동호훈련 2형, 수경 뭐 그런 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근데 실무상으로 봤을 때 4일 출퇴근 훈련도 또 끝나고 입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알 바는 아니고. 자, 예비군 부대는 그 다음날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훈련 결과를 확인합니다. 3호 훈련 입소 후에 강제 퇴소자 및 정상적인 사유에 의한 조기 퇴소 후 증빙 서류 미제출자는 자, 정상적인 사유에서 조기 퇴소를 했는데 증빙 서류를 지금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제출했어. 미제출자는 차후 훈련 부과 시에 훈련 차수를 증가하여 적용하며 정상적인 사유에 의해 조기 퇴소 후 증빙 서류 제출자는 동일 차수를 적용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4일 훈련 대상자인데 1일차, 2일차 참석하고 3일차 4시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어떠한 사유로 뭐 예를 들게 뭐 시험이 있어서 시험이 있으면 다 연기를 하겠죠. 근데 여하튼 시험이 있어가지고 조기 퇴소를 하겠습니다. 해주긴 해줘. 해주는데 뭐라고 돼 있죠? 나중에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받아들인 최종 엔드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출 안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무단무차마가 똑같이 이제 그거 한다는 거죠. 관리를 한다는 거죠. 차수 중과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죠. 근데 뭐 제출했으면 당연히 동일 차수를 적용하는 거고 그 얘기입니다. 4호 고발자의 소집 통지서 수령증 및 관계 서류는 사건 처리 종료 시까지 보존합니다. 날짜가 아니고 사건 처리 종료 시까지. 이거 근거 서류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3항 원격 교육. 원격 교육의 행정 처리에 대한 세부 지침은 해당 연도 국방부 지침, 각군 지침 아닙니다. 국방부 지침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합계 가셔갖고 실무 가시면은 연초에 국동체 공지사항에 국방부에서 올해의 원격 교육은 원격 교육 지침이 해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 보내줘요. 보라고. 해당 연도 국방부 지침으로 정합니다. 자, 됐죠?